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등까지 뻐근하게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흔한 증상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단 하나의 비밀 신호는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놓쳤던 바로 그 마지막 조각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뵙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는 제 2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모두 걸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하지만 너무나도 조용히 다가오는 췌장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매년 대한민국에서만 15,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무서운 병을 진단받고 안타깝게도 그중 5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은 100명 중 12명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초기 증상을 그저 소화불량, 스트레스 탓,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조용한 살인자가 우리 몸에 보내는 8가지 절박한 신호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그리고 제 가슴 아픈 경험들을 곁들여 알려드릴 테니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먼저 췌장암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토록 위험한지부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 아주 깊숙한 곳, 위장의 뒤편에 척추 바로 앞에 조용히 숨어있는 작은 장기입니다. 크기는 어른 손바닥 하나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는 일은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밥, 기름진 음식을 싹 다 소화시키는 강력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소화 공장장 역할을 하고 또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호르몬, 인슐린을 만드는 혈당 조절 사령관 역할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장기에 통제불능의 악성세포가 자라나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그런데 이 췌장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마치 요새처럼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보니 암이 상당히 커져서 주변의 다른 장기나 신경을 누르기 전까지는 그 어떤 불편함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 침묵의 암이라는 무서운 별명이 붙은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췌장 주변에는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은 아주 굵고 중요한 혈관들과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 다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암세포가 조금만 자라도 이 고속도로를 타고 순식간에 간으로, 폐로, 뼈로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췌장암 세포는 성격마저 아주 고약하고 독해서 웬만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멀리 퍼져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 의사인 저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췌장암은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흔한 암이고 주로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에는 스트레스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인지 40대, 50대에 한창 일할 나이의 가장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태우셨거나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고 계시거나 술 때문에 만성 췌장염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부모 형제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었던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부터 먹지는 마십시오. 이 병이 아무리 조용히 다가온다 한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췌장은 망가지면서 분명히 우리 몸에 필사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겨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8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신호는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것은 췌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이 경험하는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제게 오셨던 박영희 가명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68살의 어머님은 평생을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오신 정 많고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늘 통통한 체격이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주변 상인들이 언니 살 빠졌네? 예뻐졌어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셨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도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나이 드니 저절로 살도 빠지고 복이네 생각하셨답니다. 몇 달 사이에 입던 몸대 바지가 헐렁해지고 반지가 헛돌 정도가 되니 딸이 걱정하며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이 빠져요? 하고 성화를 부렸지만 어머님은 야, 이년아, 엄마 살 빠져서 보기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병원이냐, 돈 아깝게 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살은 계속 빠지는데 기운은 점점 더 없어지고 예전엔 장사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시던 낙도 사라지고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딸에게 등 떠밀려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어머님의 체중은 6개월 전보다 무려 10kg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이미 간까지 전이된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살 빠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죄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췌장에 암이 생기면 소화효소 공장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기름진 음식, 고기 같은 것들을 소화시키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나오지 않으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흡수를 못하고 그냥 다 배설해버리는 겁니다. 둘째, 암세포라는 녀석들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모조리 빨아먹는 무서운 에너지 도둑입니다. 정상세포보다 몇십 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과 지방을 마구잡이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환자분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석 달 동안 자기 체중의 5% 이상,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3kg 이상이 빠졌다면 이건 절대 나이살 빠지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체중계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두 달 뒤에도 꾸준히 체중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다른 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명치 통증과 등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정말 교활하게 찾아옵니다. 제가 만났던 50대 중반의 회사 부장님 이정수 가명씨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계속 명치 끝이 더부룩하고 쓰리면서 등이 뻐근하게 아파왔다고 합니다. 워낙 술자리도 잦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 당연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려니 생각하고 동네 약국에서 위장약만 사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을 때만 잠시 괜찮을 뿐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등이 결리고 아파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이상하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좀 덜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동네 내과에 가서 위내시경 검사까지 받았지만 의사는 약간의 위염 외에는 깨끗합니다. 스트레스 성인 것 같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이정수 씨는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어 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등 쪽이 마치 누가 송곳으로 꿰뚫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결국 그는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고 유명한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아가 값비싼 MRI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허리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정형외과, 통증의학과를 전전하며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너무나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그때 찍은 복부 CT에서야 비로소 췌장 몸통 부분에 이미 주변 혈관을 침범한 커다란 암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위가 아프고 등이 아픈데 왜 아무도 췌장 검사를 해보자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여러분, 췌장암의 통증은 특징이 있습니다. 췌장이 등 쪽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암 덩어리가 주변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면 명치 통증이 등 쪽으로 방사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냥 허리가 아픈 것과는 다릅니다.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 증상과 함께 명치부터 등까지 꿰뚫는 듯한 통증이 특히 식후나 누웠을 때 심해진다면 그리고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는다면 제발 위장약만 찾지 마시고 정형외과만 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혹시 췌장 문제일 수도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원인 모를 등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도 그래요 라고 솔직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지속적인 식욕 부진과
원인 모를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강해서 좀 피곤하거나 입맛이 없어도 요즘 내가 무리해서 그래, 나이 드니 기력이 쇠해서 그래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한두 주가 아니라 한 달 이상 계속된다면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심각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 독소는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예전에는 정말 좋아했던 삼겹살 굽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고 밥 한 숟가락 넘기기가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밤낮 없이 이 암세포라는 침략자와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충분히 잠을 자도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나 힘들고 하루 종일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지고 무겁다고 호소하십니다.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배우자나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마다하고 부쩍 기운 없이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나요? 그걸 보고 그냥 게을러졌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타박하지 마시고 몸에 무슨 큰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따뜻한 관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보, 요즘 입맛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속이 불편한 곳은 없어요? 이 한마디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췌장암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증거, 바로 기름진 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래가는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이 있으면서 변의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췌장이 소화 효소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아제가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가 먹은 기름 성분이 전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을 통과해 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기가 많은 설거지를 세제 없이 찬물로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릇에 기름기가 허옇게 그대로 남아있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지방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 색깔이 평소에 건강한 황금색이 아니라 옅은 회백색이나 크림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성분 때문에 변이 물에 둥둥 뜨면서 변기물 위에 무지갯빛 기름방울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냄새 또한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약하고 시큼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지방변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최근 들어 기름진 음식,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튀김, 전 같은 것을 먹고 나면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자주 나오면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봤는데 변이 쉽게 물에 내려가지 않고 변기에 기름기가 허옇게 묻어나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이것은 췌장이 나 지금 지방 소화를 전혀 못 시키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절박한 비명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약속해 주십시오. 화장실에서 변을 보신 후에는 그냥 무심코 물을 내리지 마시고 꼭 3초만 투자해서 자신의 변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중요한 건강 정보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실천할 용기가 더욱 생길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나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황달입니다. 황달은 말 그대로 눈의 흰자위와 온몸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가 아니라 몸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적색경보입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가는 길인 담도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머리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이 담도를 꽉 눌러서 막아버립니다. 담즙은 우리가 먹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중요한 소화액인데 내려가는 길이 막히니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담즙의 주성분인 빌리루빈이라는 노란 색소 때문에 우리 몸이 마치 노란 물감을 들인 것처럼 변하는 것이죠. 황달이 생기면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한 갈색, 마치 콜라나 흑맥주색처럼 변하고 반대로 대변은 담즙이 전혀 섞이지 못해 하얀 찰흙 같은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담즙 성분이 피부에 쌓여 온몸이 미치도록 가려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만약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내 눈 흰자위가 평소와 다르게 노랗게 변해 있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얼굴빛이 유난히 노랗고 어두워 보인다면 어제 피곤했나 보다 하고 하루 이틀 지켜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즉시 바로 그날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혹은 CT 촬영을 해보셔야 합니다. 황달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위급한 응급 신호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섯 번째 신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놓치고 지나가는 중요한 단서, 바로 갑작스러운 당뇨병 발생 또는 기존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 조절 사령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췌장의 암세포가 자라나면서 인슐린을 만드는 소중한 베타 세포들을 무참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당뇨병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특별히 식습관이 바뀌거나 살이 찐 것도 아닌데 60살이 넘어서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약물이나 인슐린 주사, 식단 조절로 혈당 관리를 잘 해오던 환자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혈당이 급격하게 널뛰기를 하며 도무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약 80%, 즉 10명 중 8명에게서 이런 혈당 문제가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서 생긴 당뇨병을 단순히 노화 현상이나 유전 탓으로만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최근에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기존에 앓던 당뇨병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당뇨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혹시 췌장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숨어있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급성 췌장염과 비슷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급성 췌장염은 말 그대로 췌장에 갑자기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배 위쪽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나 극심하게 아프고 구역질과 구토, 고열이 동반되는 무서운 응급질환입니다. 보통은 과도한 음주나 담낭에 생긴 돌담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췌장암 덩어리가 췌장액이 흘러나가는 미세한 관을 막아버리면서 췌장액이 역류하여 자기 자신을 소화시켜버리는, 즉 췌장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담석도 없는 고령의 환자분이 특별한 원인 없이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했다면 의사들은 반드시 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염증이 모두 가라앉고 퇴원하기 전에 혹시라도 염증 뒤에 암 덩어리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복부 CT나 MRI 검사를 추가로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신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천운이 따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무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건강상의 문제, 예를 들어 속쓰림 때문에 위내시경을 하러 갔다가 수면 마취 중에 복부 초음파를 추가로 해보거나 혹은 매년 받는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된 복부 CT를 찍었는데 우연히 췌장에서 작은 물혹이나 종양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견되는 혹은 대부분 크기가 2cm 내외로 작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은 아주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환자분들께 조상님이 도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조용한 살인자가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 싹을 발견했으니 수술적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쩌면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40살이 넘으셨다면, 특히 췌장암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복부 초음파를 포함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내 몸을 위해 1년에 몇십만 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억 원을 들여도 되돌릴 수 없는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췌장암이 우리에게 보내는 8가지 절박한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둘째, 명치와 등을 꿰뚫는 통증. 셋째,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식욕 부진과 피로감. 넷째, 기름지고 색이 옅은 변. 다섯째,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여섯째, 갑자기 생기거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 일곱째, 원인 불명의 급성 췌장염 증상. 마지막으로 가장 운 좋은 경우인
건강검진에서의 우연한 발견. 이 8가지 신호,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의 몸과 가족의 몸에 이런 신호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의심스러운 신호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덜컥 겁부터 먹고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들을 뒤지며 밤새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최선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병을 키우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용기 있는 행동은 바로 다음날 아침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났을 때 막연히 선생님, 그냥 온몸이 다 아프고 기운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명하게 질문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의사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물어봐야 할 5가지 핵심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이 질문들을 꼭 종이에 적어 가십시오. 그러면 진료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첫째, 선생님, 제가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지난 3달 동안 체중이 4kg이나 빠졌고 소화도 계속 안 됩니다. 혹시 췌장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체중 감소량, 기간 등 구체적인 수치와 증상을 함께 제시하며 직접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둘째, 등 통증 때문에 몇 달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췌장 문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설명하고 원하는 검사의 종류를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제가 최근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나이 들어 생긴 당뇨가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을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족력이나 기저질환과 연관지어 질문하는 것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넷째, 만약 췌장 검사를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정확한 CT나 MRI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나을까요? 이렇게 검사의 종류와 정확도, 장단점에 대해 문의하며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다섯째, 선생님, 저희 아버님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담배를 20년 넘게 피웠습니다. 제가 췌장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부터라도 암을 예방하기 위해 제가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의사에게도 아주 좋은 인상을 주며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서 절대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할 권리와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물론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애초에 병이 내 몸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강하고 튼튼한 생활 습관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 몸의 평생 건강을 위한 4개의 황금 기둥 세우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황금 기둥은 내 몸의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몸은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하다, 아프다, 불편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속삭임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최초의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황금 기둥은 수면 운동 식단의 황금 균형 맞추기입니다. 매일 밤 최소 7시간 이상 깊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씩이라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즐겁게 운동하십시오. 걷기, 달리기, 등산, 자전거 타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약이라는 생각으로 달고 짜고 기름진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하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좋은 단백질 위주로 식탁을 채우십시오. 특히 제가 오늘 목이 터져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2배에서 5배까지 높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계신 흡연자분이 계시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눈물 어린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손에 든 담배를 내려놓으십시오. 금연이야말로 췌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확실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황금 기둥은 스트레스의 독을 지혜롭게 다스리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치고 약하게 만들어 암세포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친구와 즐거운 수다를 떠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과 너그러운 웃음은 그 어떤 항암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황금 기둥은 서로를 보살피는 든든한 가족 지원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건강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하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문화를 만드십시오.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가족의 존재는 세상 그 어떤 명약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부터 이 네 개의 황금 기둥을 우리 삶 속에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게 세워나가기로 굳게 약속해 볼까요? 오늘부터 내 몸을 위한 네 개의 황금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댓글로 힘차게 다짐을 남겨보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다짐할 때 우리의 실천 의지는 몇 배나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 갖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확인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소변과 대변의 색깔과 형태를 3초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은지, 평소와 다른 통증은 없는지, 내 몸의 작은 변화를 매일 일기처럼 기록해 보세요. 이것만큼 정확하고 빠른 조기 경보 시스템은 세상에 없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내 생일처럼 소중히 챙기기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이라도 제발 귀찮다고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복부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병을 한참 키워서 들어가는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검진 비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째, 경고 신호가 나타나면 1분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행동하기입니다. 오늘 제가 눈물로 호소하며 알려드린 8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내 몸에서 나타난다면 피곤해서 그렇겠지, 며칠 더 지켜보자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그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췌장암이라는 무겁고 두려운 질병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절망이나 공포를 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적의 얼굴과 무기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분명히 이기기 어려운 무서운 병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아주 조기에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건강한 삶의 기둥들을 튼튼히 세워나간다면 결코 불가능한 싸움이 아닙니다.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열쇠는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여러분의 귀과 그것을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 당장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식과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든든하고 따뜻한 갑옷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하고 절실한 정보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과 형제, 자녀,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관심과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굳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힘찬 다짐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건강검진 받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라는 기쁜 성공담을 꼭 들려주시기를 제가 이곳에서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과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